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왕복기관 동력 사이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비교적 상세하게 왕복형 기관의 정의와 각 부분에 대한 용어를 설명을 했었죠.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면 피스톤이 상사점, 그죠? 피스톤이 상사점에 왔다. 그러니까 피스톤이 크랭크 축이 회전해가지고 피스톤이 가장 올라갈 수 있는 최대 위치까지 올라왔을 때, 그래서 이 위치를 탑 데드 센터, 그죠? TDC, 우리말로는 상사점이라고 합니다. 이때가 이 최적이 가장 작은 상태이고 압력은 가장 높은 상태로 작동 유체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피스톤이 또 하강을 해서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위치에 가 있다. 그거를 우리가 하사점, bottom dead center, BDC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피스톤이 가장 그 피스톤 내의 작동 유체의 최적이 가장 작은 상태가 상사점에 가 있을 때인데, 그때의 가장 최소인 최적을 또 다른 말로는 클리어런스 볼륨, 간극, 요 사이를 간극이라고 부르는 거죠. 간극 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최대 최적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사점에 갔을 때의 최적이 최대 최적이 되겠다. 그러면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에, 이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스트로크이라고 부르죠. 스트로크, 그죠? 스트로크 S라고 부른다. 그래서 TDC와 BDC 사이의 거리이다. 그 다음 피스톤의 직경을 우리가 특별히 보아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피스톤 직경, 뭐 직경이라 불러도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보아라는 용어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행정용적은 어떻습니까? 행정용적은 이 피스톤이 상사점하고 하사점을 이동했을 때 그때의 최적, 그러니까 그 스트로크 행정의 최적은 행정용적, 용적 또 다른 말로는 최적이죠. 볼륨, 그죠? 그것은 최대 최적에서 최소 최적을 빼준 양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가 엔진의 배기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기량을 이야기하면 displacement 볼륨인데, 이거는 이와 같은 피스톤이 우리가 보통 4개, 보통은 4개가 달려있죠. 4기통, 그죠? 그 다음에 좀 뭐 힘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엔진은 6기통 피스톤이 6개 있다. 그래서 위에서 계산 행정 용적에다가 실린더 수를 곱해주면 전체적인 배기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스트로크 볼륨에서 그 실린더 수를 곱해주면 배기량이 된다. 그래서 식은 이렇게 쓰여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행정 용적은 어느 거였습니까? 이 직경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S, 그죠? 이걸 곱해준 거죠. 이 단면적 곱하기 S 하면 전체 면적이 나오겠죠. 그래서 S에다가 단면적을 곱해준 것이 또 이 값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그것은 크랭크 반경의 2배이다. 크랭크 반경이라는 것은, 그죠? 회전하는 반경이니까 그것이 2배가 스트로크 행정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왕복동 기관에서는 연소가 어느 상태에서 일어나느냐 하면은 보통 이 피스톤이 상사점에 갔을 때, 여기 스파크 플러그, 가솔린 기관이면 스파크 플러그를 통해서 폭발이 일어나죠. 급격히 이제 압력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상승하는 최대 위치가 이 피스톤이 상사점에 가 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피스톤이 이 상사점에 갔을 때 압력하고 피스톤이 하사점에 갔을 때 압력의 차이가 있을 거다, 그죠? 그래서 그 비를 우리가 압축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압축비는 압력의 비가 아니고 최적의 비입니다. 가장 이 최적이 작을 때분에 가장 최적이 가장 클 때, 이렇게 가장 큰 최적에서 가장 작은 최적으로
압축을 했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압축비는 최적비이다. 우리 앞서 공부했던 압력비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랭킨 사이클하고 할 때 압력비가 있었죠. 그때는 압력이죠. 압력의 비였는데 이것은 최적의 비를 압축비라고 이야기를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유효 압력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서 흡입, 압축, 폭발, 외기 이렇게 해서 압력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최대 압력에서 최소 압력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의 평균 압력을 우리가 평균 유효 압력, mean effective pressure, MEP라고 부르기도 하고, 요 mean effective pressure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뒤쪽에 이 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PV선도에서 보면 그러니까 압축이라는 것은 최적을 이렇게 최대 최적에서 최소 최적으로 압축하는 거죠. 압축하면 실제로 과정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해서 그 다음에 압축을 해서 폭발, 그러니까 정적 상태에서 폭발시키죠. 스파크 플러그 엔진은. 그 다음에 이제 팽창, 배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은 이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 면적이 이렇게 곡선이기 때문에 구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거의 평균 압력이 만약 이 압력이라면 이 면적이나 위의 면적을 같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순수한 일은 이것을 적분해야 되는데 평균 압력으로 표시하면 이게 이제 P의 M effective 그죠? effective니까 이 높이가 그러니까 요 길이는 Vmax에서 Vmin을 곱해주면 되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위 질량당 1이니까 전체 질량을 곱해주면 실제 우리가 순 2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문자 부위가 대문자 부위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일률은 단위 시간당이니까 그죠? 단위 시간당이니까 일률은 또 그리고 전체 기통수를 곱해주고 이행정인 경우에는 이행정이라는 것은 피스톤이 상사점에 사사점 이래 한 번 회전 그러니까 한 번 회전할 때마다 폭발이 한 번씩 일어나는 거니까 이 RPM으로 바꾸면 RPM은 보통 이제 엔진에서는 분당 회전수를 쓰니까 이거는 RPM은 revolution per minute 단위 분 1분당 몇 바퀴 도느냐 그걸 60으로 나눠주면 1초에 초당이죠. 우리가 인류를 하려면 그러니까 단위 초분에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이렇게 보통 하는 일이 얼마다 뉴턴이다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주울이잖아요. 그죠? 주울이니까 초당으로 바꾸기 위해서 60을 나눠줬다. 그죠? 그 다음에 위에서 이제 그 순일은 뭡니까? M넷이죠. M 질량에다가 이걸 곱해주고 그 다음 기통수를 곱해주고 그래 해서 이와 같은 식을 얻을 수 있고 만약에 사행정 기간이면 한 바퀴, 두 바퀴에 한 번 폭발이 일어나죠. 그래서 전체 값을 2분의 1로 나눠주면 된다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왕복 기관의 대표적인 두 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오토 사이클입니다. 소위 여러분들 휘발유 엔진, 가솔린 엔진에 적용하고 있는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사행정 불꽃점화라고 합니다. 스파크 이그니션, 그죠? 스파크 플러그가 있단 말이죠. 스파크 플러그가 있는데 이런 그 엔진의 실제와 이상 사이클에 대해서 여기서 소개해 보도록 하죠. 자, 위에 A는 실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처음 여러분들이 어디서 볼까? 이 그림이 여기가 좋겠네요. 제일 오른쪽 그림을 보세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에어와 퓨얼의 믹스처 혼합물이 지금 왼쪽이 흡기입니다. 그죠? 여기가 흡기고 오른쪽이 배기 밸브네. 그죠? 흡기 밸브가 지금 열렸잖아요. 흡기 밸브가 지금 열려서 흡기가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다. 그죠? 흡기가 열리는 순간에 피스톤은 하강을 해야
약간의 마이너스 압력이 걸려서 잘 빨려 들어오겠죠. 그래서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까지 지금 이동을 합니다. 이게 인테이크 행정, 흡기 행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는 흡기 행정. 행정이란 거는 한번 스트로크 움직이는 거죠. 흡기. 그래 해서 그 다음에는 제일 첫 번째로 와보세요. 그 다음에 오면 피스톤이 하사점에 BDC라 그랬죠. BDC에 왔을 때 또 다시 그죠, 압축을 하죠. 압축을 할 때는 흡기 밸브도 닫히고 배기 밸브도 닫혔잖아요. 그죠? 닫힌 상태에서 이 안에는 이제 공기와 연료가 섞여 있는 혼합물이죠. 혼합물 상태. 그러니까 이 점화원이 있으면 이제 금방 연소가 일어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compression stroke, 압축을 하는 것이죠. 압축. 그죠? 압축해서 어디까지 갑니까? TDC까지 압축이 되죠. 그러면 이 내부에 압력이 올라가고 또 압력이 올라가니까 온도도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연료와 공기가 잘 섞여 있는 그러한 혼합물이 압력이 올라가서 온도가 올라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약간의 불씨만 있어도 폭발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 다음은 파워 스트로크, 그죠? 파워 스트로크. 여기서 이제 정기적으로 스파크를 시켜줍니다. 시켜주면 여기서 이제 연소가 일어나겠죠. 일어나서 이 연소가 일어나면 갑자기 연소 에너지가 이제 압력을 높이겠죠. 압력을 높이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압력이 높아지면 피스톤이 이렇게 힘을 받아서 또 밑으로 하강하게 되죠. 피스톤이 이렇게 하강하게 된다. 그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하강했던 피스톤이 이 안에는 이제 연소 생성물이 막 있죠. 그래서 그거를 배기 행정에서는 위로 이제 피스톤이 올라갈 때 배기 밸브가 열려서 배출되는 이러한 것이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이 스파크 플러그로 압축 상태에서 스파크 플러그로 불꽃을 일으켜서 연소가 일어나게 한다 해서 이것을 불꽃 점화 기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스파크 이그니션, 우리말로 번역하면 불꽃 점화. 그래서 가솔린 기관을 또 다른 말로 불꽃 점화 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 되면 이제 왼쪽에 PV 선도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인테이크, 그죠? 인테이크는 제일 오른쪽에 흡기죠. 흡기는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내려가면서 최적이 어떻게 됩니까? 최적이 늘어나게 되죠. 최적이 늘어나니까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이동하면서 인테이크의 최적이 늘어나죠. 그 다음에 압축을 하면 어떻습니까? 압축하면은 압력이 올라가. 이게 압력이니까 압축을 하죠. 압축이 이렇게. 근데 이게 실제로는 이론적으로는 밑에와 같은 이런 글이지만은 실제는 이렇게 정확하게 여기에 꺾이지 않고 둥그스름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점화를 시키죠. 점화를 시키면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겠죠. 급격히 상승하고 그 다음에 팽창 쭉 하면 또 최적이 내려나겠죠. 이 상사점에서 하사점으로 간단 말이죠. 그 다음에 배기 밸브는 이제 배기를 열었으니까 압력은 대기압 상태를 유지를 하겠죠. 실제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론적인 사이클은 우리가 밑에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려서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우선 이 제일 아이디얼한 오토 사이클, 이걸 이제 오토 사이클이라 하는데, 이 오토라는 학자, 독일 사람이 이거를 발명했다 해서 오토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오토 사이클은 자 1번에서 2번, 이게 이때 이상적으로 해서 이게 실린더가 이렇게 밸브도 없이 막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라는 경우는 완전히 밀폐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공기만 오로지 있다. 실제로는 공기하고 연료가 섞여 있는 거지만 공기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압축을 해요. 압축을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1번에서 2번으로 압축을 하는데 이때는 오로지 압축만 된다.
열이 만약에 온도가 압력이 온도가 변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압축만 합니다. 압축만 하고 압축이 되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열을 공급한다. Q인 이론적으로. 그럼 열을 공급해서 폭발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폭발을 시키면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고 그러니까 2번, 3번 사이에서 열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또 열을 끊어버리고 3, 4에서는 그저 이렇게 피스톤만 이게 팽창만 시킵니다. 그래서 이 두 과정을 이론적으로는 1, 2 과정도 등 엔트로피, 3, 4 과정도 등 엔트로피, 열의 이동은 오로지 2, 3하고 4, 1에만 있다. 그러니까 2, 3에서 열을 공급하고 4, 1에서는 배기 과정에서 빠져나간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상적인 사이클을 설명하면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1, 2와 3, 4는 등 엔트로피다. 이젠트로픽이다. 이젠트로픽이라는 게 뭡니까? 등 엔트로피. 열의 이동이 없다고 보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개는 압축 과정이고 한 개는 팽창 과정이다. 한 개는 압축이고 한 개는 팽창이다. 그 다음에 열은 2, 3에서 열이 공급되고 2, 3에서 열이 공급되고 4, 1에서 열이 리젝션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효율은 어떻습니까? 효율은 알다시피 여러분들 밑에처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실제로 인풋된 에너지는 QH고 실제 한 일은 QH와 QL 이게 여기서는 Q 뭡니까? In이 될 것이고 요거는 Q 아웃이죠. Q 아웃 그죠? 그렇게 해서 수식을 쓰면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되고 그 다음에 QL Q 아웃은 뭡니까? 이 최적이 일정한 상태 4에서 1로 바뀌죠. 그죠? Q 아웃 된 동안에 4에서 1 과정인데 최적이 일정하잖아요. 최적이 일정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정적 비율을 써서 MCV 그 다음에 4와 1 사이의 온도 그 차이 그게 QL이 되겠죠. QH는 3과 2의 그죠? QH는 3과 2의 온도 차이 이때도 최적이 일정하게 바뀌니까 CV 3 빼기 T3 빼기 T2 이래 되죠. 그래서 MM 정리하고 CV 정리하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이것을 앞에 위의 식에서 T1을 뽑아내고 밑에 식에서 T2를 뽑아냅니다. 계산하기 편리하게 식을 이렇게 약간 변형하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거를 뭡니까? 비열비를 사용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효율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L-T2분의 T1인데 여러분들 이 과정은 어떻습니까? 이 과정은 여러분들 이거죠. 일단 이상기체라고 생각해야 되고 PV는 RT식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비열비는 어디 있습니까? PV의 K성은 콘스탄트하다, 일정하다. 이 두 식에서부터 관계식을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알겠습니까? 온도 여기 있죠. 온도 있으니까 결국 식을 만들면 이렇게 되고 우리가 원하는 폼으로 바꾸면 이래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압축비는 어떻습니까? 최적비 V2-V1 그러니까 상사점에 있을 때를 V1 하사점에 있을 때를 V2라 하면 그거의 B가 압축비니까 그거의 폼으로 바꾸면 압축비의 형태로 우리가 효율을 얻어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에 12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위에는 PV 곡선이고 이거는 TS 곡선입니다. 그래서 1, 2 과정과 3, 4 과정은 엔트로피가 일정하니까 TS 선도에서는 1, 2 과정과 3, 4 과정이 콘스탄트한 이런 그림을 바로 볼 수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압축비가 이제 이 효율을 구했더니 효율이 앞서간 이 식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게 하면 1 마이너스, 그러니까 다시 써볼까요? 1 마이너스 효율은 1 마이너스 압축비, 그죠? 압축비 분의 1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러니까 K가 보통 요거는 뭐 1보다 큽니다, 보통. 그러니까 이 값이 점점 커지면, 그러니까 압축비가 증가하면 분모가 커지니까 이 전체 값은 작아져서 효율은 1 빼기 이 값이니까 효율은 점점 커지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본 것이 밑에입니다. 그래서 위에 이 식을 압축비, 그죠? 압축비, 여기서는 R로 표시했네요. 위에 식에서는 요게 R 하점자 V다, 그죠? 내가 다른 책에서 이것을 따왔기 때문에 기호 약속이 조금 다르네요. 그래서 R이나 RV는 같다, 이겁니다. 같은 압축비다. 그래서 효율, 오토기관의 효율을 그려보면 이 압축비가 증가하면 효율이 이렇게 증가하는 곡선으로 나온다, 그죠? 그러니까 압축비가 이 식에서 압축비가 크면 효율은 커진다 하는 식을 여기에 이렇게 그래프로 그렸습니다. 그럼 압축비가 계속 크면 좋겠네, 이제 이야기죠. 크면 이렇게 뭐 이 어떤 값에 이제 접근하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거는 맞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문제가 있다. 압축기가 증가할수록 효율은 증가한다. 하지만 이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피스톤 실린더에서 이렇게 압축을 시키죠.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 안에는 연료 공기가 딱 들어있습니다. 이게 어때요? 연료 공기는 이 연소하려 그러면 연료가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한계는 뭡니까? 불씨가 있어야 된다, 그죠? 불씨가 있어야 되니까 위에는 점화 플러그를 사용을 하죠. 여기에 보통 한가운데 점화 장치가 있다, 그죠? 점화 장치가 있어서 상사쯤에 갔을 때 여기서 바짝 이렇게 불 피워줘서 전체적으로 고르게 연소가 일어나게 하는데, 이 압축비를 높이면 효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그러면 간극 최적 최소화시켜서 이렇게 압축비를 높여보자. 그러면 18, 20 이렇게 올려보자.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압축을 자꾸 시키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압력 올라가서 온도가 올라간다. 온도가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휘발유가 자연 발화가 생겨버려요. 그러면 자연 발화점 이상이 돼버리면 우리는 여기 요 위치에서 정확하게 연소가 일어나서 그 연소 웨이브가, 그죠? 압력파가 이렇게 잘 고르게 전달돼 가지고 피스톤에 고르게 힘이 전달돼야 되는데, 이게 압축비를 높여버리면 너무 많이 높여버리면, 과다하게 높여버리면 점화가 요 위치에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되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위치가 아닌 임의에 아무 데서나 이렇게 점화가 생긴다. 자연 발화가 생긴다. 자연 발화가 생겨서 여기서 먼저 폭발해 버린다. 또는 어떤 위치에 먼저 폭발한다. 그러면 압력이 피스톤의 이 부분에 먼저 폭발된 위치에서 먼저 닿고, 여기는 압력이 나중에 닿잖아요. 그럼 피스톤이 소위 사투리로 찐빠난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래 되는 거죠. 점화가 일어날 시점에 점화가 일어나지 않고 점화 시기 이전에 점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점화가 이 피스톤의 이 실린더 내부에 아무 데서나 일어나 가지고 특이한 소음과 진동을 발생한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노킹 현상이라고 합니다. 가솔린 기관 오토 사이클의 노킹이다. 그래서 이 압축비는, 그러니까 이 노킹이 생기지 않는 그 정도의 최적으로 압축을 해야 최적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휘발유 엔진에서는 이 8하고 한 12m로 11 이 정도의 압축비를 사용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은 이제 위에 이 효율식을 보시면 효율은 뭡니까? 요 압축비의 함수이기도 하고 요 K가 있죠. K 여기 뭡니까? 비열비잖아. 압축비와 비열비, 그죠? 요것이 함수다. 비열비는 정합비열과 정적비열의 비죠. 그것이 함수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기 압축비는 여기서 생각해봤고 요 비열비를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것도 요게 밑에 있으니까 요게 커지면 밑에 값이 커지면 전체 값은 작아지고 그걸 빼주면 효율은 이게 커지면 효율도 점점 높아지게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건 1 보통 1 넘었으니까 그래서 압축비에 따라서 이 축에 그래 보면 K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습니까? 효율이 증가하는 이런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 이거는 왜 그런가? 이거는 지금까지 밝혀진 거로는 물질의 작동 유체의 분자의 그 구조에 따라서 분자가 커짐에 따라서 비열비는 감소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공기는 한 1.4 정도 되는데 이산화탄소나 그죠 에탄 이런 놈들은 이 공기보다 그 공기는 O2와 N2가 섞여 있잖아요. 그죠? 이산화탄소는 CO2도 CO2. 에탄은 이게 C에다가 에탄이 C 두 개죠. 이게 C2H6예요. 이게 그래 보면 C와 C가 이렇게 있고 H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량이 크면은 K 값이 작아지고 분자가 예를 들어서 원자 한 개로 이루어진 기체 있잖아요. 뭐 아르곤이나 뭐 헬륨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K 값이 크다. K 값이 커서 이런 기체에 대해서는 효율이 그러니까 휘발유 엔진의 이런 거를 쓰면 효율이 좋아진다. 하지만 우리가 주로 이 공짜로 주로 쓸 수 있는 것은 공기이기 때문에 실제는 우리가 이 공기를 기준한 이 값이 가장 보편화된 것입니다. 그죠? 작동 유체를 그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뭐냐면 효율이 요게 비열비하고 압축비의 함수로 표시되어지는데 압축비의 관계, 비열비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죠? 콤팩트하죠. 자, 이제 오토 사이클은 공부가 끝났고 이제 디젤 사이클이다. 자, 오토 사이클이든지 디젤 사이클이든지 아무튼 둘 다 공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죠? 공기와 연료가 들어가지만 연료는 사실은 공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휘발유 엔진도 그렇고 디젤 엔진도 그렇고. 그래서 이 디젤 엔진은 뭡니까? 이 표준 사이클이 이때는 가솔린 아까 그 불꽃 스파크 플러그 그죠? 좀 전에 이야기한 오토는 불꽃 점화라 그랬죠. 근데 디젤은 압축 점화예요. 압축을 심하게 시켜서 스스로 이 폭발이 일어나게 한다. 그죠? 그래서 아까 여기 가솔린 엔진 노킹 이야기할 때는 가솔린 엔진은 압축비를 그렇게 높이지 않고 적당하게 압축을 해놓고 인위적으로 점화 플러그를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연료를 휘발유 엔진은 이제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더 큰 힘을 유지하려 그러면 압축비가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높은 압축비에서 작동 가능하게 설계를 해서 이게 보통 휘발유 엔진보다 훨씬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압축비를 이 정도 범위까지 올린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공기만 가지고 압축을 하기 때문에 뭐 자연 발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료가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피스톤 실린더가 이렇게 있으면 피스톤이 이렇게 여기가 상사점을 하자. 여기가 TDC다. TDC라 하면 이 상태에서 여기는 이제 인젝트 분사 장치가 있다. 분사.
뭘 분사시킵니까? 연료, 그러니까 경유, 디젤유를 분사를 시키는 거죠. 이미 그러면 압축을 시켰어요. 그 압력과 온도가 이 디젤유에 스스로 자연 발화가 일어나는 온도 이상으로 압축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온도도 높아져 있죠. 그 상태에서 연료를 뿜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연료가 여기 공간에 들어오기만 하면 연소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압축비는 엄청나게 높여둔 상태에서 연료를 뿜어주죠. 그러면 폭발하면서 엄청난 큰 동력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휘발유 엔진 가지고 휘발유 큰 트럭 같은 거 있죠. 큰 트럭에 휘발유 쓰는 경우를 봤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 뒤에 무거운 짐을 운반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큰 힘을 요구하는 그러한 그 수송기계는 이 디젤 사이클을 사용한다. 그래야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압축을 완전히 시켜서 이 압력이 높아진 상태에서만 어떻습니까? 압축을 시켜서 압력을 고정시켜서 열을 공급하는 것이죠. 그죠? 인젝션. 열 어떻게 공급합니까? 연료를 주입함으로써 스스로 그러니까 연소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것은 정압 연소입니다. 결국은 정압 상태에서 연료를 투입한다. 그리고 이제 아까처럼 이제 나머지는 똑같죠. 배기는 정적 상태였으면 그대로. 왜냐하면 배기밸브를 열어버리면 배기밸브 연소실 의 압력이 대기압하고 같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정적 대기압으로 배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효율을 구하기 위해서는 인력학 1법칙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죠. 엔진이 이래 있으면은 엔진에 이제 인젝터를 통해서 이때 열 공급이 일어나겠죠. Q인이고 그 다음에 배기에 Q아웃이 되고 그 다음에 일을 하게 되죠. 그죠? 일. 그러면 Q인은 뭡니까? Q인이 결국은 W 더하기 Q아웃이죠. Q아웃이다. 그래서 여기 여러 편 했습니다만은 내가 설명한 이렇게 하는 게 더 편리하겠죠. 그래서 Q인을 구하면 그 뭡니까? 최적 압력은 일정한 상태에서 Q인이 돌았죠. 그 다음에 안에 내부 에너지가 변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엔탈피의 변화죠. 그래서 요 PV 요거 곱한 거 요거 더한 게 엔탈피 3이고 뒤에 게 엔탈피 2죠. 그래서 압력은 일정한 상태에서 엔탈피는 온도 차이가 되겠죠. 2번하고 그죠? 3번의 온도 차이에 Q인이 들어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Q아웃은 4와 1 사이에서 일어난다. 그죠? 4와 1 사이에서 일어나서 Q아웃은 4와 1 사이 정적이니까 CVDT 그죠? 정적 비열에다가 온도 차이 이 아웃을 우리가 해서 결국은 디젤 기관의 효율은 Q인분의 Q넷. Q넷은 뭡니까? Q인하고 아웃의 차이가 W가 되겠죠.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Q인과 Q아웃을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고 우리가 필요하게 위에서 T1을 끄집어내고 밑에서 T2를 끄집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디젤 엔진의 효율은 13식처럼 우리가 쓸 수가 있다. 이것도 TS 선도에서 우리가 이 공급할 때는 디젤에서는 압력 일정할 때 공급하고 그 다음 열 빠져나갈 때는 역시 가솔린과 마찬가지로 최적 일정할 때 열이 빠져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공기표준 오토 사이클과 디젤 사이클 간략히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토 사이클은 어떻습니까? 오토 사이클은 스파크 플러그가 있습니다. 스파크 플러그가 있어서 불꽃 점화 방식이다. 그죠? 디젤 엔진은 압축 점화다. 인젝터가 있다. 그죠? 이게 큰 차이죠. 그리고 연료는 오토 기관에는 휘발유, 가솔린을 쓰고 디젤은 디젤유, 경유를 쓴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엔진을 오토사이클 엔진을 가솔린 엔진 또는 SI 엔진, 뭐 역자냐면 스파크 이그니션 엔진이라 해서 SI 엔진이라 부르기도 하고, 디젤 엔진은 CI 압축 점화, 그죠? CI 엔진이라 부르기도 하고 디젤 엔진 이렇게 연료에 따라서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도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휘발유, 오토, 가솔린 엔진은 연료와 공기에 혼합된 그 기체에다가 불꽃을 터뜨려 불꽃을 스파크 시켜주는 방법으로 열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공기만 있는데 이거를 고온으로 고압 고온으로 만드는 상태에서 이 연료 경유의 자연발화 온도 이상으로 온도를 높인 이 상황에서 연료를 분사를 시켜줘서 연소를 시켜서 열을 공급한다. 그죠? 그래서 최대로 압축을 시켜서, 그러니까 그 압력에서 일정한 압력에서 열을 공급하고, 이것은 일정 최적에서 스파크를 시켜주는 방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오토 사이클과 디젤 사이클은 특히 이 엔진, 자동차 쪽에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 되겠죠. 확실히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숙제 10 있습니다. 그래서 불꽃점화 뭡니까? 이 왕복기관, 그죠? 왕복기관 동력 사이클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